통합사의 5단원 네 번째 시간 국제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기계로 수업을 시청하고 있나요? 휴대폰 아니면 컴퓨터일 텐데요. 어떤 기기를 쓰든 그거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만들어진 게 아닐 겁니다. 삼성 거를 쓴다고 해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거란 걸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죠? 옷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직물을 생산한 나라, 또 그 직물을 통해 옷을 꿰맨 나라, 디자인을 한 나라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어때요? 음식 역시 전 세계에서 온 걸 먹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쓰는 물건, 그러니까 재화죠. 이런 것들 다 전부 다른 나라와 교역한 물건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생활을 할까요? 교역을 하면 운송료도 들고 하는데 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걸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비교 우위 개념을 통해서 국제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교 우위에 앞서서 절대 우위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경제 시간에 자주 보는 아저씨죠. 애덤 스미스입니다. 과거 인류는 무역을 하면 오히려 부가 유출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는 예시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집에서 물건 만들 때보다 밖에서 사는 게 더 싸다면 그냥 물건을 집에서 만들지 말고 사세요. 이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인데요. 이걸 경제 용어로 풀어본다면 절대 우위가 있는 나라끼리 재화를 교역하면 좋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우위란 뭐냐?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다른 생산자에 비해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절대 우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를 하나 살펴볼게요.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보조 배터리 중국에서 만드는데 생산 비용 하나 만드는데 5,000원이 든다고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15,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보조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 아저씨의 그런 말대로면 한국에서 보조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15,000원이나 드니까 그냥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중국에서 5,000원짜리 나온 거 그냥 사. 이게 애덤 스미스 아저씨의 생각인데요. 이거 직관적으로 와닿죠? 우리나라에서 하나 만들면 15,000원이나 들어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중국에서 나온 거 5,000원짜리 그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게 절대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국이 오렌지를 을국보다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생산을 해요. 갑국이 을국보다 오렌지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네요. 을국은 돼지고기를 갑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합니다. 을국이 돼지고기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갑국은 을국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면 서로서로 이득이겠죠. 여기까지는 뭐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겁니다. 서로서로 싼 생산 비용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교역하면 이득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두 재화 모두 한 국가가 싸게 생산하더라도 교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연? 자,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갑국은 오렌지 1kg 만드는데 2달러가 들고요. 을국은 오렌지 1kg 생산하는데 5달러가 들어요. 갑국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네요. 갑국이 오렌지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네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살펴봅시다. 돼지고기 1kg 생산하는데 갑국은 3달러 들어요. 을국은 4달러 들죠. 돼지고기 역시 갑국이 더 싸게 생산하네요.
오렌지와 돼지고기 둘 다 갑국이 을국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교역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정답은 이런 경우에도 두 국가가 교역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을국한테만 이득일까요? 갑국으로부터 싼 거 수입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걸까? 갑국이 둘 다 싸게 생산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비교 우위의 마법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개념. 비교 우위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비교 우위는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다른 생산자에 비해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예요. 아까는 뭐였죠? 아까 절대우위는? 절대우위는 그냥 생산 비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뭐였죠? 1학기 때 배웠는데 무엇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었죠. 자, 그럼 다시 이 표를 봅시다. 아까 살펴봤듯이 갑국은 을국보다 오렌지도 싸게 생산할 수 있고 돼지고기도 싸게 생산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 둘 다 절대 우위가 있었죠. 그냥 객관적인 생산 비용이 을국보다 지금 더 적게 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 비용을 살펴봅시다. 즉 얼마만큼 포기를 해야 되냐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돈은 한정되어 있죠. 갑국도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을국도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돈으로 갑국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을국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우리 지금 국고가 얼만데 이 돈으로 오렌지를 생산할까 돼지고기를 생산할까? 을국 역시 이 돈으로 오렌지를 생산할까 돼지고기를 생산할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갑국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1kg을 위해서 포기하는 돼지고기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국 오렌지 1kg에 2달러 들죠. 돼지고기 1kg에는 3달러 들어요. 그 말은 갑국은 오렌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3분의 2kg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완전 문과 체질인 애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쌤이 그냥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잘 그냥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면 돈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2달러, 3달러 똑같이 만들려면 갑국 2달러, 3달러 같이 만들려면 6달러로 만들면 되겠죠. 갑국 같은 경우는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자, 곱하기 3 하면 자, 6되고 그리고 오렌지는 3kg죠. 돼지고기는 곱하기 2 하면 돼지고기 2kg고 6달러죠. 똑같이 만들었죠. 6달러로 오렌지 3kg 생산할 수 있고 6달러로 돼지고기 2kg 생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6달러로 3kg 생산할 거 돼지고기 2kg 생산할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그리고 오렌지 1kg을 내가 알고 싶잖아요. 오렌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3분의 2kg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머지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면 이렇게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렌지 1kg을 위해서 갑국은 돼지고기 3분의 2kg를 포기해야 돼요. 을국은 어때요? 을국은 오렌지 1kg를 위해서 돼지고기 4분의 5kg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오렌지 1kg을 위해서 갑국이 포기하는 돼지고기가 적죠?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갑국이 오렌지에 대해 을국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적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더 적다. 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돼지고기 1kg을 위해서 갑국은 오렌지 2분의 3kg를 포기해야 됩니다. 을국은 오렌지 5분의 4kg를 포기해야 돼요. 돼지고기는 어때요? 다르네요. 을국이 포기하는 오렌지가 더 적죠? 그 말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을국이 갑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절대 우위 같은 경우는 둘 다 갑국이 있지만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이잖아요. 더 포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서로 그 생산비가 같지 않다면 무조건 어느 한쪽에 비교 우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 수학적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하여튼 서로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비교 우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갑국이 오렌지와 돼지고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지만 결국 한정된 비용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국과 교역했을 때 양국은 모두 이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갑국이 뭐 $1000가 있다 쳐봅시다. 자, 갑국이 을국보다 둘 다 싸게 생산할 수 있지만 결국 $1000로 뭐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오렌지는 $2 드는데 돼지고기는 $3 들어요. 이 오렌지 만드는 게 더 효율이 좋긴 한데 혼자 생산한다면 결국 오렌지도 갑국이 생산해야 되고 돼지고기도 갑국이 생산해야 되죠. 둘 다 을국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죠. $1000를 모두 오렌지에 몰빵할지 돼지고기에 몰빵할지 섞어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렌지가 이게 비가 훨씬 좋은데 나는 돼지고기도 먹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돼지고기도 같이 생산을 해야 되죠. 하지만 어때요? 을국과 교역을 하면 오렌지의 생산비가 더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오렌지 몰빵할게. 오렌지 몰빵하고 을국 너네 돼지고기 우리보다 조금 더 생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너희 나라 보니까 돼지고기의 가성비가 좋네. 돼지고기 몰빵해. 그리고 서로 교역을 하면 어때요? 서로 이득인 거예요. 서로 이득.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있는 갑국은 오렌지에 특화를 하고 을국은 돼지고기에 특화를 한다면 그리고 서로 교역을 한다면 결국 둘 다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아직 안 가면 훨씬 더 직관적인 예시를 쌤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말 직관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선생님의 예시. 자, 갑자기 손흥민 얘기를 왜 하냐. 자, 손흥민 요새 축구 잘하죠.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 개막했는데 또 골도 넣었더라고요. 자, 손흥민 뭘로 돈 법니까? 축구로 돈 벌죠. 축구로 돈 벌어요. 자, 선생님도 축구로 한번 돈을 번다고 쳐봅시다. 자, 선생님 축구로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축구 개 못합니다. 결국 축구로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광고비 몇 푼 건진다 이렇게 쳐봅시다. 정말 눈꽃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손흥민 축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자, 축구에 있어서 누가 더 절대 우위가 있죠? 누가 더 잘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손흥민이 훨씬 잘하죠. 선생님보다. 손흥민이 축구에 있어서 절대 우위가 있죠. 자, 그런데 손흥민 영국 살죠. 자, 영국인들 집까지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마당이 있죠. 잔디 깎아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체면과 관련이 있죠. 손흥민 잔디를 깎아요. 자, 잔디를 깎는데 자, 선생님과 손흥민 잔디 누가 더 잘 깎을까요? 선생님이 잔디 더 잘 깎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더 잘 깎을 것 같아요. 잔디도 손흥민이 훨씬 잘 깎겠죠. 둘 다 잔디 깎기, 축구 둘 다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손흥민과 선생님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손흥민 옆집 살아요. 자, 이럴 때 손흥민의 생각. 자, 내가 저 옆집 사는 쌤보다 잔디도 내가 더 잘 깎고 축구도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내가 해야겠다. 자, 이러면 손흥민 축구는 잘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둘 다 더 잘할지라도 손흥민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다시 헷갈렸네 말을. 잔디를 깎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자, 선생님은 어차피 축구로 돈 못 벌어요. 그냥 잔디 깎으면 돼. 잔디 손흥민보다 못 깎지만. 하지만 손흥민은 잔디 깎을 시간에 축구해야 돼요. 축구로 돈을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자, 둘 다 손흥민 더 잘하죠. 잔디 깎기, 축구 둘 다 절대요가 있지만, 야, 김동현, 네가 잔디 내보다 못 깎지만 우리 집 와서 잔디 좀 깎아줘. 내가 돈 좀 줄게. 나는 그 시간에 축구해야 되거든. 왜? 잔디 깎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둘 다 더 잘할지라도 나는 축구할게. 네가 우리 집 와서 잔디 좀 깎아줘. 내가 돈 줄게. 어때요? 손흥민과 선생님이 서로서로 거래를 하면 둘 다 이득인 거죠. 쌤이 옆집 가서 손흥민 잔디까지 깎아주고, 손흥민은 그 시간에 축구해서 돈 벌고, 서로서로 어때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거에 특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서로서로 이득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까? 자, 미국 인터넷에서 별명이 뭐예요? 흔히 뭐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조국. 워낙 축복받은 나라다. 자,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 옥수수와 비행기를 수출을 해요. 반면에 석유와 연료를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석유 나거든요, 분명히. 석유 나요. 근데 막 수입해요. 연료도 미국 옷 못 만드나요? 아니거든요. 미국은 경제 선진국이고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보다 석유와 연료도 더 잘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왜 옥수수와 비행기를 수출을 하고 석유와 연료를 수입해 올까요? 자,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석유와 연료에도 절대 우위가 있지만 비교 우위 때문에 석유와 연료에 생산을 이렇게 사람들 투입하는 것보다 옥수수와 비행기 여기에 자원을 밀어넣어서 특화하고 석유와 연료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우위가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혹은 절대 우위가 다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비교 우위 때문에 결국 기회비용이죠. 비교 우위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교역을 하면 누가 이득이냐? 결과적으로 특화해서 생산한다면 둘 다한테 이득이다.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운 지식에 의한 경제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고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